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12월 17일 국내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사흘 만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보이고 코스닥 시장은 4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 매물들이 나왔지만 코스피가 0.10 그러니까 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은 가격 부담에 대한 가격 조정 이런 것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을 띤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17일 꼭 봐야 될 끝장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의 특징주들을 보면 실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바이오 솔루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랐다는 게 특징이고, 오늘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이나 로보로보 같은 경우가 상승의 대열로 올라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급등주에서는 지금 팍스넷이나 제낙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특히 제낙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아침에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매물들을 내놓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나 소재 그 섹터들이 강한 상승의 면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보면 가격 보정 작업이 이렇게 나오면서 도치 캔들이 나왔죠. 오늘 고점을 찍고 도치 캔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 갭런 했던 이 상승의 갭을 만들고 갭런 했던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이죠. 여기가 지지라인이니까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이 자리가 강력한 매수의 자리고, 흐름상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어떤 갭을 메우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지금 지난주 주말에 기록했던 이 갭을 완전히 다 메우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내일도 가격의 보정 작업이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하게 아래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 2150 이하는 과감하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매수의 코스피의 대상은 역시 시장은 내년도의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맥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흘 연속으로 들어왔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십자의 흐름인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모양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의 탄력을 못 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반도체라는 지금 현재 그 IT 섹터가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은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에 부담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어떤 보정 작업이 코스닥도 640선 이하로 만약에 밀리는 이런 자리라면 그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고, 650을 근접하는 이런 자리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6일 단기 및 끝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팍스넷입니다. 팍스넷이고요.
팍스넷이 지금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아주 급락하고 난 뒤에 강하게 반전의 고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반전은 역시 이제 KB증권이 팍스넷의 어떤 전환 사채를 조기 상환 그 절차를 이제 돌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철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철회하게 되니까 결국은 주가는 위로의 변화를 강하게 뽑아 올렸다. 오늘 거래량이 700만 주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12월 초죠. 여기 이제 KB금융이 지금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하려고 했던 이 자리가 이렇게 됐던 자리인데 이걸 철회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단 위로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음봉 자리, 이 자리를 이 음봉 하단 자리를 살짝 상회하는 자리까지는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6,000원으로 두시고요. 공격적인 분들은 뭐 추격을 하더라도 지금은 4,200원 이상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다. 보유자의 몫이다. 그 이유는 만약에 4,2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게 된다면 3,800원을 손절 잡고 단기적으로는 6,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5% 이상 뜬다면 이것은 보유자의 몫으로 지금 놓는 게 좋다. 지금은 여기에 이 전환사채의 어떤 청구, 그 조기 상환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재료이니까 윗단에 어떻게 보면 올라가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거래가 7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거래가 솟구치면 장중에 단기 매매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 포인트를 잡고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이고요. 자, 인트로메딕은 이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그 협상이 이제 합의에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시장 내에서 캡슐 내시경의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요. 또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3자 배정 유증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위로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급락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 재료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재료예요. 근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했다는 이 사실이 이 시장에는 이게 부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더라도 이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요. 3자 배정에서 나오는 자금을 기본적으로는 운영 작업에 쓸 계획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제한적으로만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4,000원으로 짧게 잡고요. 목표치를 4,000원으로 짧게 잡고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3,450원부터 3,300원까지 그 3,3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3,150원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3,150원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물리든 물리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걸 튀어나와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펀드멘탈에 대한 이런 흐름들 이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짧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세 번째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뭐 지난 11월 영상에서 이미 한번 언급해 뒀던 종목이죠. 이 SFA 반도체는 지난달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11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신고가가 SFA 반도체가 났습니다. 이게 뭐 회사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실적을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메모리 업체들 중에 비메모리 업황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51억의 영업이익이 났고 2분기에 84억, 3분기에 122억이고 4분기에도 120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황은 그 전방 산업,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비메모리 사업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신장세는 내년에도 이어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치가 2분기 때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현재 뭐 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원익 IPS나 이런 쪽의 시장들이 강력하게 올라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PSK 같은 이렇게 전공정이나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전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SFA 반도체가 올랐다는 것은 비메모리 쪽까지도 확장의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이 종목은 5,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타켓 플라이스를 5,500원에 두시고요. 4,000원부터 3,85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요. 3,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뭐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니까 가능하면 뭐 손절선 라인 이렇게 그 근접에 오는 자리라도 일정 부분 끌고 가도 무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다음 종목은 액트로입니다. 액트로인데 액트로는 뭐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가 그 완전 혁신적인 이런 흐름들로 가는 흐름이다. 삼성전기의 주요 OEM을 공급하는 이런 업체인데 지금은 이제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폴더블 폰 있죠. 이게 이제 갤럭시 11 시리즈에 들어갈 것은 폴디드 줌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폴디드 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망원 렌즈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지금 현재 2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이쪽으로 개발이 되면 5배 정도의 어떤 줌의 이런 흐름들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이쪽에 매출이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줌 액추에이터의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뭐 298억 정도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이제 거의 뭐 4배 정도 신장한 1,056억의 어떤 매출액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18,000원 정도를 두시고 포인트를 잡으시고 단기 관점보다는 스윙과 중기 관점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내년 2월달 되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아마 이게 이제 재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종목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4,000원 이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14,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매수하시고요. 11,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중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젠백스입니다. 자, 젠백스는 뭐 지난번에도 특집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젠백스는 특집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이번에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그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그 CTAD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원래 지금 현재 바이오젠이 그 임상 3상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젠백스도 마찬가지로 GV1001의 국내 임상 2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치매 중증도 그 환자들 여기에 이제 그 상당히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결과물을 내고 난 뒤에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오른 다음에 주가가 급락하고 난 뒤에 약간 조정의 흐름들을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흐름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왔다가 조정받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조정받고 재차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직전에 이 고점, 이 자리가 지지라인인데 이 라인을 깨트리지 않고 지금 시장 흐름이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간이 그 많이 지나지 않았고 거래량이 확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점을 끌고 가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지금 현재 상단의 변화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은 36,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요. 36,000원 정도 열어두시고 33,550원부터 32,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3만원의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마찬가지로 젠백스가 올라갈 때 젠백스 지오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이고, 지난번에는 또 탄력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 지오도 2,0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영상들이 마음에 들고 종목들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댓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뭐 특별한 뭐 그 메신저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 상승의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뿅뿅 많이 날려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이끄시고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